정환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비밀의 칼날에 체인소맨에 나오는 PMI인 파워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파워가 귀할 때 선별시험에 합격하고 탄지로와 함께 타마요를 만난 뒤 나타공산으로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루이의 강도가 높은 거미줄을 물의 호흡으로 베어보려고 했지만 쉽게 잘려지지 않았고 무자비한 공격에 점점 체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탄지로를 돕기 위해 네지코까지 합세해 루이를 공격했지만 루이는 그런 네지코를 거미줄로 몸을 압박한 뒤 공중에 배달아 버렸습니다. 루이는 혈기인 네지코와 신기한 능력을 쓰는 저 여자는 내 가족으로 친히 만들어주겠다며 시기 웃었고, 탄지로는 아빠를 생각하며 이대로 가면 저 혈기에게 동생과 파워를 뺏게 된다고 제발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말했는데 순간 예전 아빠인 탄지로가 알려줬던 히노카미 카오라의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탄지로가 그대로 전집중 호흡에 그 동작을 하자 엄청난 괴력이 나오며 루이의 거미줄을 죄다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루이의 목을 베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죠. 하지만 루이는 탄지로에게 목이 베이기 직전 자신의 목을 거미줄로 잘라 베인 것처럼 연출했고 하마터면 목이 베일 뻔했다며 이를 부득 깔았습니다.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오라의 여파로 지쳐서 쓰러져 버렸고 루이는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팔을 들었는데 순간 파워가 어느새 뒤로 뛰어와 피해낫으로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목이 베인 루이는 이 녀석은 힘이 다해 쓰러진 게 아니었나? 라며 놀랐고 파워는 공중에 매달려 있던 네이코의 피를 받아먹어서 부활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얀 루이는 몸이 소멸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여기 혈기 한 마리와 처음 보는 괴물 한 마리가 있네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귀할 때 여자 검사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파워는 자신들에게 확실한 적의를 보이고 있는 여자 검사를 경계했는데 그녀는 탄지로에게 어휴 저 괴물들에게 지독하게도 당하셨나 보네요. 저는 귀할 때 벌레의 흡주 코초 시노부라고 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안돼요 이들은 제 가족들이에요. 같은 편이라고요 라고 했고 시노부는 어라? 지금 귀할 때 온인 당신이 혈기와 같은 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규율 위반일 텐데요? 라고 물었죠. 탄지로는 저 그게 라며 어떻게든 해명해보려고 했지만 옆에서 파워가 당당하게 그래 규율 위반 맞다. 탄지로는 규율을 제대로 위반했지 크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탄지로는 파워에게 너는 제발 입 좀 이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어쨌든 직결처형이라며 뛰어들었고 파워는 그래 덤벼 라고 피로 칼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난입해 시노부와 파워의 격돌을 막았고 이쯤 하지 라며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귀할 때 수주 도미오카 기우. 탄지로는 기우씨 라며 그의 등장을 무척 반가워했고 시노부는 기우씨 왜 막는 거죠? 라고 어이없어 했죠. 그의 파워는 이 녀석은 누구냐? 라고 해 기우가 살짝 당황하다가 이 녀석은 원래 이런 녀석이 싶어 일단 이들을 죽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귀할 때 까마귀가 탄지로와 대나무를 물고 있는 혈기소녀 그리고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여자를 귀할 때 본부로 데려오라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모두 귀할 때 본부에 모이게 되었는데 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상황 귀할 때 검사가 혈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처음 보는 괴물이 와 있다는 것에 모두 살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파워는 거기서도 개념 없이 너희들 그런 식으로 이 몸에게 살기를 내비치면 이 몸에게 살해당하느니라 라고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그때 암주 교메이가 파워의 앞에 다가왔고 악한 것들은 멸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굉장히 덩치가 우람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큰 곰도 때려잡는 그런 컥 이라고 하며 교메에게 순간 목이 졸렸고 파워는 이 말도 안 되는 괴력은 뭐냐며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때 우부야시키 당주가 남아 그만둬 라고 했고 교메이는 그제서야 파워를 놔주며 당주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파워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덩치 있는 녀석은 저 인간 덕분에 산조하려고 방금 너를 내가 죽일 뻔했다고 했죠. 교메이의 갑작스러운 급발진 때문에 귀할제 최고의 과격한 성격인 사내미는
네이코가 들어있는 나무 가방을 공격하려다가 타임을 놓쳤고 쳇 내가 나설 차례였는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우베야키 당규는 저 파워라는 마이는 인간은 아니지만 혈기들과 다르게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태양빛 밑에서도 멀쩡한데 그녀는 귀할대 선별 시험을 합격함과 더불어 12개월인 하연우의 혈기까지 퇴치한 성과를 냈으니 귀할대의 소중한 전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또한 탄이로의 동생 네이코 역시 혈기이지만 인간을 해치지 않았고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혈기인 것 같다며 이 둘을 특별한 귀살대원으로 선정해 귀살 임무를 맡게 했다고 했습니다. 파워는 주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꽂히자 크하하 이 몸은 아주 대단하신 몸이라고 무잔이라는 녀석도 날려버렸었지 라고 했죠. 주들은 정말로 무잔을 마주친 적이 있냐며 이것저것 물어봤고 직접 무잔과 마주친 탄지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죄합재판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파워 일행은 귀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요즘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무한열차라는 곳에 배정이 될 텐데 너희들을 감시할 주급의 검사 한 명이 따라갈 테니 함께 가고 싶은 주를 고르라고 했죠. 파워는 찬찬히 주들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죄다 위압감이 느껴졌기에 이 녀석을 고르겠다 라고 하며 연주 칸로지 미치리를 찍었습니다. 미치리는 그에 저요? 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며 굽신 인사를 했고 옆에 있던 사내미는 주가 된 녀석이 저따 아래 것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며 조절거렸죠. 그렇게 미치리와 함께 무한열차에 타게 된 파워 일행, 미치리는 파워에게 혹시 왜 저를 고르신 거냐며 물었고 파워는 이 녀석이 제일 약해 보여서 찍었다고 하며 미치리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미치리에게 너 주의 계획을 가졌으면 돈 많을 테니 어서 먹을 것을 잔뜩 바치거라 라며 땡깡을 피웠고 미치리는 자신도 먹는 것을 좋아하기에 기쁘게 도시락을 엄청나게 구매해 함께 먹었죠. 그런데 파워는 도시락에 들어있는 야채들을 허이 라고 하며 온갖 군데에 던졌고 그 야채들은 다른 승객들의 머리에 붙어 미치리가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잔뜩 배부르게 먹은 파워는 심심하다 혈기 녀석은 언제 나오는 거냐 라고 하다가 이 열차나 한번 운전해볼까? 라고 했고 미치리는 오 파워짱 운전도 할 줄 알아요? 라고 묻자 파워는 엄지를 척하며 나에게 맡겨 라고 한 뒤 열차를 누비다가 맨 앞칸에 조종석에 가게 되었고 파워는 내가 이 열차를 운전하겠다 비켜라 라고 했습니다. 기관사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열차를 운전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일반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했죠. 그의 파워는 나는 그 자격증을 100개나 넘게 가지고 있다며 조작 장치를 자화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기관사를 발로 차 기절시켜버렸습니다. 파워는 으하하 달려라 달려 라고 하며 열차를 최고 속도까지 끌어올렸고 열차의 승객들은 내려야 할 역조차 정차하지 않고 쌩 지나가 버렸다며 깜짝 놀랐죠. 한편 열차 위에서 승객들을 모두 잠에 들게 잡아먹으려는 완벽한 계획을 짜고 있다 엠무는 갑작스럽게 열차가 급발진하자 이게 뭐하는 거냐며 기관실 앞 창문으로 갔습니다. 파워는 갑자기 난데없이 창문에 혈기가 보이자 조작 장치를 급하게 꺾었고 그대로 열차가 탈선하며 커다란 나무에 부딪혔죠. 그 충격에 승객들은 대부분 부상을 입었는데 열차에서 빠져나온 탄지로는 조종석에서 나온 파워에게 네가 한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파워는 아니야 미치리가 시켰다 라고 미치리를 가리켰고 미치리는 왜 제가요? 라며 그저 억울해했죠. 그때 뭔가 고통에 신음받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몸이 열차에 찌부되어 목만 남은 하연일 엠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워는 신이 나서 피해 망치로 엠무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고 어떠냐 이게 다 나의 큰 그림 이 몸에 공적인이나 라고 하며 자아도취에 빠졌죠. 미치리는 우와 파워짱 대단해요 라며 칭찬했고 탄이로는 혈기 퇴치는 잘했지만 너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다친 거 안 보이냐고 화를 내자 파워는 정색하며 나는 원래 악마라 인간들이 다치고 고통받는 상황이 생기면 더 즐거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는 귀가 느껴져 파워는 긴장했고 순간적으로 탄지로를 향해 한 혈기가 뛰어와 주먹을 날렸죠. 그때 파워는 빠르게 그 혈기에게 어퍼컷을 날렸고 그 혈기는 파워의 주먹에 공중에서 한 바퀴 돈 뒤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그는 꽤나 매서운 주먹과 반사신경을 가졌구나 라고 했고 그의 눈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박혀 있었죠. 파워는 저 녀석 위험하겠는걸? 이라며 도망을 가야 하나 생각을 했다가 부하들 앞에서 대놓고 도망가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니 이번에는 싸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카야는 이거 내가 죽일 만한 남자석은 단 한 명뿐인가? 여자들은 꺼져라
여자들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했죠. 그때 파워가 하하하 이 몸이 여자로 보이나? 라고 하며 피해 망치를 들었고 아카야는 네 녀석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도 꺼림칙한 건 마찬가지로군 이라며 전투태세를 취했습니다. 파워는 미칠에게 이 몸의 저력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겨두거라 라고 한 뒤 아카자에게 뛰어나왔고 곧바로 아카자에게 공격을 했는데 아카야는 파워의 공격을 여유롭게 슥슥 피해버렸죠. 파워는 이 자식 왜 이렇게 재빠른 거야? 라며 계속 공격을 했지만 그저 호공에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아카야는 타겟을 낮추기 전에 파워의 투기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는데 파워는 단순한 성격답게 공격을 할 때 노골적인 투기를 내보였기에 더욱 쉬운 상황이었죠. 파워는 왜 이게 안 맞지? 라며 피해창을 여러 개 만들어 던져보기도 했지만 결국 아카자를 다 한 대도 맞추지 못하며 빈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워가 해롱해롱거리자 아카야는 난 널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쳐버렸나? 상대할 가치도 없는 녀석이구나. 쉬고 있어 라며 발로 툭 차버렸고 파워는 그대로 낮아빠지게 되었죠. 그의 탄지로가 파워에게 발기질 하다니 라고 하며 히노카미카오를 시연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자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너는 꽤나 날카로운 검술을 가지고 있구나. 죽일 맛이 나겠어 라고 하며 그대로 팔을 재생한 뒤 탄지로에게 공격을 퍼붓었고 탄지로는 그대로 방어를 하다가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카야는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주먹을 뻗는 순간 사나이의 공격이 날아와 그 주먹을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뒤로 황급히 빠졌는데 미치리가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뒤로 다가와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아카야는 그 주먹을 맞고 저 머리로 튕겨 나갔습니다. 아카야는 그 주먹 한 방에 자신의 갈비뼈가 박살이 났다는 거 알았고 저 여자 괴물인가? 라며 피를 토했죠. 사람 좋은 미소를 연신내 지으며 싸움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였던 미치리였기에 파워와 탄지로는 미치리의 강력한 힘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치리는 아카자에게 사랑의 공격을 계속해서 퍼붓었고 아카야는 타겟을 낮춤으로 그 공격들을 막으며 피하긴 했지만 미칠의 영검은 마치 채찍처럼 유연하게 휘었기에 전부 다 피하지 못하고 베이며 아카야는 당황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파워가 원작에서 보였던 기행과 더불어 미칠에게 살짝 체인소맨의 코베니 같은 느낌을 부여하며 재미를 살려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